안녕하세요. 김한준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옥고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옥고의 부작용, 그리고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도 복용하셔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과 복용법,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경옥고를 처방해 드리면서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 있는데 경옥고 복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두 가지 논문을 보면 경옥고가 고지혈증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고요. 흰쥐 50마리를 정상군, 대조군, 실험군 ABC로 나눠서 10마리씩 배치했습니다. 실험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옥고 배합물은 첫 번째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간에 대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총 지질에 대한 더욱더 큰 억제 효과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서 고지혈증 개선에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게 되면 경옥고가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도 쥐를 고지혈증으로 만들고 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혈청 내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 크게 감소했고 LDL 수치 역시 감소를 했는데 HDL은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죠. 더불어서 간 손상은 전혀 없었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에 좋다는 말이겠죠. 이런 결과들만 봐도 사실 고혈압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다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렸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고혈압을 따로 유발시켜서 실험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경옥고 복용량이 늘어날수록 혈압이 더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옥고를 복용할 때 왜 이런 증상들의 개선들이 있었을까요? 동의보감과 다른 연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경옥고는 동의보감에서 수명을 늘려주는 약 부분에 기재된 처방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노년층에서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장복해온 약이기도 한데요. 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한글로 요약을 해보면 항산화 작용과 항노화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지혈증, 혈당이 높으신 분들, 고혈압, 이런 성인병을 치료하는데 경옥고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발상입니다. 실제로 경옥고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 예방 효과, 피로 억제 효과,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 항산화, 그리고 혈당이랑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 체중 감소, 위궤양 억제 등등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경옥고에 인삼이 들어가서 부작용이 있지 않냐고 여쭤보시는데요. 경옥고에 들어가는 약재를 보면 인삼 외에도 복령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복령은 한의사들이 인삼을 쓸 때 부작용을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재인데요. 흔히 인삼을 먹고 얼굴에 열이 나거나 두통이 생기는 등의 위쪽으로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복령은 이와 반대로 상열감이라든지 두통, 어지럼증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하기, 기를 아래로 내려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인삼이 들어간 처방에 복령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삼의 면역력 증진, 그리고 원기 회복시키는 그런 효능은 살리고 부작용은 없애는 거죠. 경옥고는 웬만해서는 부작용이 잘 없는 약인데요. 한 가지 부작용으로는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옥고는 음을 보충해주는 보음약이기 때문인데요. 보음약은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흔히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이 묽어지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용 횟수와 복용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과량 복용할 시에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옥고의 제형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제형만 다르지 동일한 경옥고로 만든 것들입니다. 먼저 경옥고 환은 기존의 경옥고에서 수분을 완전히 더 제거해서 환의 형태로 빚은 것이고요. 그래서 1환당 무게가 5g이지만 수분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경옥고 스틱형 한 포와
동일한 경호과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스틱형처럼 찐득찐득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환의 형태로 드시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경호과 환을 복용하실 때는 바로 씹어서 드셔도 괜찮고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권장 복용량입니다. 스틱형은 환이랑 단지형보다 약간 묽은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이제 짜서 먹기가 좀 편하니까요. 스틱형은 환이랑 똑같습니다. 하루에 2포에서 3포씩 짜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단지형의 경우 특별히 보관에 조금 더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냉장 보관을 꼭 해주셔야 되고 침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만든 경호꼬에는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침이 들어가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넣어드린 나무 수저 혹은 플라스틱 수저로만 경호꼬를 퍼서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경호꼬를 철기류나 금속류에 닿지 않도록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형은 하루에 20g에서 30g 정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원래 동의보감에서는 술에 타서 먹으라고 되어 있지만 매일 술을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수저채로 퍼서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경호꼬의 성분인데요. 경호꼬에는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호꼬의 구성 아미노산 함량은 발린과 아르기닌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유리 아미노산 유도체의 함량은 포스포세린, 카르노신이라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게 나왔는데요. 포스포세린과 카르노신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꼬에는 아미노산 외에도 14가지의 무기질이 검출되었는데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등 굉장히 다양한 무기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질 2가지 효능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나 활성제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요. 철분은 H2O2를 제거하는 카탈라제의 구성 성분인데요. 첫 번째로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고요. 2번째로는 결합 조직을 보존을 하고 면역계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3번째로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기도 하고 조절합니다. 4번째로 산화제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작용을 하는 두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능이 있죠. 그 다음으로 경호꼬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보관법은 의학인문이라는 서적에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더운 여름철에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혹은 얼음 저장고 혹은 땅에 묻어서 보관하도록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닭소리나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두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단순한 표현일 뿐이죠. 깔끔하게 이제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현대 시대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냉장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호꼬의 유통기한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제가 학생 때부터 직접 경호꼬를 복용해 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했을 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보관을 해도 맛과 약효가 실제로 동일했는데요. 대신에 침도 안 들어가고 나무 수저만 썼을 때입니다. 스틱형이라면 더욱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냉장 보관하면 괜찮으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최적의 품질일 때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 1년 이내로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의원의 경호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때 자주 여쭤보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